그럼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강사를 모실게요. 하인혁 교수님이시고요. 네.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오늘 수업 마치시고 2시간 이상 달려서 저희 강의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경제학과 또 경영학 가르치고 계시고 저희 옥타랑은 아주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수년 전부터 저희가 부탁드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지식 나눠주시고 또 저희와 정말 멘토로서 이 단순히 강의나 그런 걸 떠나서 인간적인 멘토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비즈니스 플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하인혁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중에 웨스턴 캐롤라이나 대학이라고 여기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죠. 달려서 올라가시면 그레이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 혹시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지금 나름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와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인연이 굉장히 생기고 깊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경제학하는 사람이 웬 비즈니스 저 사람이 아니나 할까?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MBA 프로그램 디렉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래서 그 MBA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또 저희 경제학과가 비즈니스 스쿨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실 실무는 잘 모르고 오히려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패널이 있어서 또 실무하시는 분들이 테크니컬하고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다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은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잠깐 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그 전문가들이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 전 단계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게 도대체 뭐며 왜 필요하며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또 학생들 또 그리고 저희 로컬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얻었던 그런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한 30분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 중간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슴지 말고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면 좋겠어서 뜬금없이 갑자기 로또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지아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죠. 로또를 시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교육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볼 혹시 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2부를 내면 티켓을 한 장 사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라이브 해서 오면서 보니까 40 밀리언이더라고요. 파워볼은 메가는 한 160 밀리언 굉장히 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될 확률이 없죠. 얼마나 안 될까요? 제 오피셜 사이트에 가보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확률로 됩니다. 292 밀리언, 그러니까 2억 9,200만 분의 1의 확률로 됩니다. 잘 될까요? 이게 얼마나 큰 작은 숫자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3억 1,200만 정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 한 명 딱 뽑는 거죠.
한 명 딱 뽑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또 다른 설명 방식이 그 신권 1달러 지폐를 바로 그 제조한 1달러 지폐를 차곡차곡 다 싸서 이 세마이 트레일러에 3대분에 실으면요 그 중에 한 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위닝 티켓입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사실 그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0.0001 정도 되면 거의 0으로 그냥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0.0001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거여서 사람들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무모하다, 뭐 사행심을 조장한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써서 이제 말리고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뜬금없이 그런 확률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게 조금 그 보기 어려우실 텐데 요거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 게 이제 카지노입니다. 네, 카지노에 가면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슬롯 머신이죠. 슬롯 머신 이게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것인데요. 슬롯 머신이 2.0에서 35 사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불을 가지고 1시간을 슬롯 머신을 당기면 그 회사가 카지노가 35불을 따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따냐고요?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롯 머신에 이제 그 승률을 조정을 해놓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 2불에서 35불 정도를 딴다는 얘기죠. 매 1시간마다 100불 단위에.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혹시 재미로 한번 당겨보셨는데 나는 터졌더라. 있죠. 그래야 얘네들이 돈을 버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승률을 높이 갖고 있는데 그 제가 사는 근처에 카지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카지노가 인디언 사이트에 인디언 그 레저베이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그 노스캐롤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주들 조지아,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다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수입을 95년에 시작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들 그 멤버, 체로키 멤버들한테 정확히 나눠주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입의 반을요. 그래서 이제 얼마큼의 수입이 생기면 세금 다 제하고 그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멤버들 머리 숫자로 나눕니다. 지금 멤버가 한 14,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나눠줍니다. 그런데 6월 1일하고 12월 1일에 나눠주는데 지난 6월 1일에 1인당 4,81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한 이제 10,000불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가 14,000명이 넘거든요. 그럼 쉽게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14,000명 곱하기 만 하면 만의 만이니까 이제 1억이죠. 1억 4천만 달러. 그게 반이니까 그거에 2배 하고 거기에 텍스를 붙이면 이 사람들 이 카지노 하나에서 매년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어내는지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돈을 벌기가.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니었고요. 이런 몇 가지 확률들을 가지고 볼 때 그 Y 컴비네이터라는 곳에서 그 벤처 캐피털, 벤처 그 기업들을 이렇게 미리 카운셀링하고 그 교육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의 리포트를 보니까 대략 93% 정도가 결국 망하더라. 벤처를 시작을 하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열의 8은 시작 후 1년 반, 18개월 안에 망하더라. 그런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한 얘기부터 해서 참 죄송합니다. 기껏 이제 창업 뭐 이런 거 배우러 왔는데 아니 그러면 뭐 시작부터 하지 말란 얘기부터 좀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보면 퍼스트 타이머는 18% 정도만 성공을 하고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은 20%,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퍼스트 타이머가 대략 10% 정도 성공을 하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하면 한 25%, 30% 정도 된다고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8%나 20%나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전문가들, 많이 한 사람들조차도 30% 정도가 간신히 성공을 하는 그런 아주 경쟁이 엄청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잘 모르지만 이미 하고 계시거나 하려고 하시거나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률이 굉장히 낮은 지금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또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BA,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나오는 공식 자료를 보면 대개 한 2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한 7기업, 열의 7 정도는 성공을 하더라. 그런 또 전혀 반대의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냐고 보면 다른 연구들 좀 읽어보면 일단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도 있고 그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수익은 나지 않지만 뭐 리테일이라든지 서비스업 쪽에 있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지는 못하더라도 성공 확률은 높은데 굉장히 좀 하이텍이나 IT 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박의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또 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하기까지도 어려운데 이런 등등의 얘기를 보니까 뭐 잘해야 뭐 열에 한둘 정도. 지금 오늘 50분 이상이 사인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것만 적용을 한다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여기서 10명 정도 성공하면 우리는 아주 잘하는 확률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얘기한 뭐 로또를 산다든지 카지노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재수고 사업은 다르지 않냐. 물론 다르죠.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할 때 저도 선배들이 그런 코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슬롯 머신에서 돈을 좀 딸 수 있는지. 뭐 처음에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고 2번 정도는 이렇게 걸고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신설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 들으세요. 모든 이벤트가 한 번 당길 때마다 모든 일이 다 랜덤이에요. 그 전에 잭팟이 터졌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잭팟이 절대로 안 터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랜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됐더라 안 됐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차이는 승률에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쪽은 완전히 out of control이에요. 랜덤이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런데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죠. 물론 운도 작용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승률만 가지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서 블랙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플로이먼트고 그 다음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거 2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GDP가 많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일자리는 10개 중에 8개의 일자리는 스몰 비즈니스가 만들어냅니다. 대기업은 사실 그렇게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레이버 코스트를 많이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커질수록 비례해서 기업이 세일즈가 2배 늘어났다고 사람을 2배로 뽑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기업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더 자동화시킨다든지 캐피털을 늘려서 레이버를 줄여야만 기업의 프로핏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기대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고요. 미국 데이터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중에 8개는 스몰 비즈니스가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개는 셀프 인플로이드, 안트로프러니어들이 내가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하는 사람들 중에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관심을 가질 때에는 대기업도 나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셀프 인플로이먼트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좀 재미있게도 그 지난 한 15년 정도를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에서 보는 것처럼 셀프 인플로이드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리세션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리세션은 아시겠지만 2000년 1년에 잠시 8개월짜리 짧은 리세션이 있었고 2007년부터 9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전에 이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골든 에이지라고 부르는 그 황금기 90년대에서조차도 셀프 인플로이먼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뜻도 될 수 있겠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볼 수 조금 보기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분야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야에서 셀프 인플로이드가 상대적으로 많은지 적은지. 맨 위가 이제 에그리컬처, 포레스트리, 피싱인데 81%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셀프 인플로이드에서 나오는 프로덕트와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에듀케이션,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기업화되어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재미있게도 그 인종별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고용하는가. 그 MBA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불문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고용할 때 제일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고용하지 말아라. 그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구조상 또 그 레이오프 시키는 게, 파이어 시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 일단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비즈니스긴 하지만 사람을 고용할 때 가장 신중하고 주의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레이셜 그룹에 비교해 봤을 때 에이시언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고요. 또 미국에서 태어난 에이시언보다는 이민 온 에이시언들이 가장 고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이민자들 제일 반갑죠. 쉽게 말하는 그런 일인데 물론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러냐에 대한 연구는 좀 다시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알 수는 없고 또 여기 오셨다고 해서 모두가 바로 지금 내일 뭐 창업의 전선에 나서려고 하시는지는 뭐 아닐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저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심한 분류인지 모르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컨플릭티드 어치버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들의 이제 생각은 이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내가 어떤 정해진 주어진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빨리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리어 체인지를 해서 뭐 기업을 시작한다든지 어쨌든 가장 많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일단 포르천을 축적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남은 삶들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겠고요. 또 한 부류들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 프로모션이나 커리어 체인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그 일 자체가 좀 미닝풀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그룹에 내가 꼭 여기다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5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스피커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맨 영화 1990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몇 분들 태어나기 전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영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가 창녀였죠. 폴걸이고 그리고 리처드 기어는 이제 밀리언에 혹은 빌리언에 엄청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해프닝을 그린 영화인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이 영화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이걸 꺼냈냐면 여기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줄리아 로버츠는 그냥 교육도 못 받은 창녀니까 이제 몰라요 잘.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비즈니스 한다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고. 그러니까 뭘 파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리차드 기어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을 사가지고 얘를 쪼개요. 그래서 피스로 팔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빌리언에 샀는데 4개를 쪼개서 1빌리언씩 팔면 1빌리언이 남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맥도 넓어야 되고 돌아가는 거 잘 알아야 되고 회사 구조도 잘 알아야 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래서 난 그런 걸 한다. 했더니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그러면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자 주인공이 그러면 마치 차를 훔쳐가지고 다 분해해서 부품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 물론 다르죠. 다르기는 다른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영화 마지막 한에 가면 좋은 이제 나름 좋은 딜을 하나 성사를 시켰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깨면서 그 회사를 살리는 회사에 있는 그 자체를 살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경제학에서 가장 이코노미क्스 101이라고 한다면 기업은 프로핏 맥시마이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기회가 주어지고 동등하면 당연히 프로핏을 많이 내는 쪽을 택하는 게 레셔널하다. 이제 이런 기본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가정이 틀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에틱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단순히 프로핏 맥시마이저라고 해서 물론 에틱스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경우에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고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퓨테이션 같은 걸 좀 의식하고 하는 행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론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기업 윤리에도 맞고 기업의 장기적으로 프로핏을 더 늘리는데 그러니까 돈돈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왜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런 커뮤니티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패스와 연관을 시켜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픽앤추스 할 수 없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이 문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 이제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아이템이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일이 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돌아보시고 또 주위 분들을 보면 아이디어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리얼라이즈 하게 되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출발은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아이디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그냥 에피소드 몇 년 전에 있었던 제 개인의 일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풀타임 잡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5년 전에 제가 쓰는 그 하드 드라이브가 깨졌어요. 요새는 이제 다 USB를 쓰는데 하드 드라이브가 그래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고 백업 받은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그걸 고쳐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략 포트가 한 800에서 1000 많으면 2000불 정도가 든대요. 요만한 하드드라이브를 고쳐보는데 물론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다 전화를 해요. 한국이 기술력이 좋잖아요. 15만 원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제가 페덱스로 보내서 거기서 다 고쳐서 또 이제 그 클라우드에 올려서 데이터 받고 하는데 전체 든 돈이 20만 원이 안 들었어요.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IT 쪽에 계신 분들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가끔씩 있는데 이건 정말 큰 문제다. 결국은 백업을 자주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20만 원이면 고치는데 미국에서는 1000불에서 2000불이 드니까 그걸 비즈니스를 하자 내가. 한국의 그 기술 좋은 몇 군데 뚫고 미국에서 제가 이거를 뭐 외부로 하든지 잘해서 이런 문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모아서 제가 받아서 한국에 보내고 빨리 하면 여기서 1000불, 2000불을 차지할 수 있는 걸 한국에서는 뭐 그들하고 또 딜을 잘하면 한 10만 원이면 될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앉아서 이메일만 몇 번 하고도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완전 대박 사건인 거죠 저한테. 그리고 풀타임 잡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더 좋은 자본금도 안 들죠. 오피스도 필요 없죠. 그냥 광고만 잘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막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흥분이 됐어요. 이건 대박 아이템을 내가 찾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그 이제 아틀란타에 왔다가 이제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 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이거 도둑 맞으면 바로 누가 선수 치고 나는 좀 뒷북치게 된다는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도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믿을만한 분들하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꺼냈어요. 나 이런 얘기 너무너무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단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드 드라이브 이제 안 쓴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USB보다는 하드가 쌌고 하드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말이 별로 안 믿어졌었어요. 1년 안에 바뀌더라고요. 안 쓰더라고요. 이제 아주 큰 그 몇 기가 하드 그 대용량 이런 것들은 쓰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이렇게 휴대하는 그런 조그만 하드 드라이브를 이미 그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뭐랄까 실수를 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또 배운 것들은 그런 것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트워킹이 잘 돼 있으면 찾아가서 좋은 것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뭐 동네방네 떠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가는가. 내가 처음에 가진 어떤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맨 마지막에 비즈니스 프로덕트가 되는 예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이죠. 좀 비슷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이디어와 인포메이션은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알아내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온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글만 해도 엄청 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글에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쳤더니 5억 페이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5억 페이지. 읽을 시간도 없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포메이션은 너무나 많고 문제는 그런 책 요새는 나오는 책이 다 그런 책입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내가 잘 정리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있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경우는 그것은 그 인포메이션이 정말 가치 있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온라인에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또 다른 종류의 인포메이션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시세처럼 이렇게 그 리얼타임으로 연결을 해서 누군가 중간에 매니팩처링을 하지 않고 그냥 자료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내가 동시에 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본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에 있는 5페이지 이상의 자료는 결국은 누군가 머릿속에 있었고 누군가의 작업을 통해서 이미 거기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중요할 수 있더라. 물론 그거는 중요하죠. 그런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포메이션 소스를 온라인으로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일 수 있고요. 다른 밖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스탁 마켓,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주식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1970년대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만 예측하면 뭐 직장이면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집에서 이렇게 돈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예측할 주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이 하나 생기면 그 인포메이션이 이미 생기자마자 그 마켓은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이 회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그분이 알고 그 사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이론에 의하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efficient market hypothesis거든요.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작용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었다. 이것이 정말 고유한 인포메이션이고 나만의 인포메이션이고 내가 다른 자료를 얻어서 만들어낸 인포메이션이면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알고 너도 아는 인포메이션이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더 모으냐? 많이 습득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 인포메이션을 올린 사람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떤 전체적인 의도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피니언을 얻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얻어서 내가 그것을 분석하는 쪽으로 이렇게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인포메이션을 잘 모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네 번째는 큰 그림이죠. 제가 물론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더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섭외 뭐 열이면 9은 실패를 한다는데 그 실패가 내가 잘못해서 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10%, 12%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좀 잘 못해도 잘 되고요. 망해도 또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에 2년을 살았었는데 거기서 낚시하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래서 찌낚시만 하다가 바다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제가 얻었는데 낚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한다고 이제 이렇게 잡는 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잘 잡는 사람이 잘 잡더라. 똑같은 낚싯대를 가지고 똑같은 미끼를 가지고 거의 한 1피트 정도 떨어져서 묻는데 그 사람은 계속 올리고 저는 못 올려요. 잘 잡는 사람이 잘 잡대. 그게 첫 번째 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화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못 잡는 사람도 물고기가 들어오면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더 빨리 잡는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제가 배운 거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잘 잡는 사람도 물고기가 없을 때는 못 잡더라고요. 너무 단한 얘기만 왜 하고 있는가? 낚시와 비즈니스를 이렇게 비교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경기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도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전체적인 것도 있고 또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후퇴할 때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데 매출은 오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일단 외식을 하고는 싶은데 비싼 그 풀서비스 레스토랑을 못 가니까 조금 낮은 데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비즈니스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동네, 제가 시골 동네에서 조이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얘네는 좀 자그마하지만 아주 건실하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지난 그 리세션 때 대부분의 큰 그 주변의 컴퓨터들이 대부분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 불황 중에 더 호황을 맞이하는 이제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 나의 문제,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 그것이 아니고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그 주식시장에서는 뭐 베어스 마켓, 불스 마켓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불은 이렇게 쳐받으니까 경기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불스 마켓이라고 하고, 베어는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내려갈 때를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이제 두 가지 동상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소 동상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베어 마켓을 싫어하는 거죠. 아예 보기도 싫다. 항상 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베어 마켓인지 불 마켓인지,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전체를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파트너를 구해서 동업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팀을 만드셔야 돼요. CPA 아니면 로이어, 멘토, 코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은 좋은 이제 얘기들을 남겼는데,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사람에 관한 것이고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내 비즈니스를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같이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 말씀은 이것과 크게 연관이 있기는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내 회사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조금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실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비즈니스 시작하라고 하면서 내 비즈니스를 사랑하지 말라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떤 툴이죠. 회사에 정을 붙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프로페셔널 관계를 넘어서 퍼스널한 관계가 되는 순간부터 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주의를 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했는데 다음 스피커께서는 디테일한 그런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 플랜이 좋은 것이고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플랜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론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그냥 다큐먼트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것은, 플래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내 회사, 내 기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것은 단지 내 론 어플리케이션을 심사하는 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퓨처 인플로이들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건 결국 이제 프로세스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는 플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 있냐면 조금 사진이 좀 그런데요. 사회학에서 셀프 파지티브 바이어스라는 게 있는데요. 남자들은 거울 보면 되게 잘 가요. 그래서 여기 식스팩도 있어 보이고 남자들이 이게 여자들보다 심합니다. 속칭 젊은 세대 말로 잡벅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힘이에요.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울증 환자가 가장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를 정확히 보고 애정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이게 삶을 영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비즈니스 플랜에는 아주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내 플랜대로 해야 내 아이디어 비즈니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아는 이제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만든 노래 중에 DJ DOC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혹시 그런 가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것을 쓰면서 객관화시키면서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셀프 파지티브 바이어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패를 하려면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실패하는 게 좋습니다. 비즈니스를 가지고 실패하는 것보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음 분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제가 확률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확률 때문에 너무 주눅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2억 분의 1이 됐든 10분의 1이 됐든 그것은 결국은 랜덤이 아니라 우리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1시간 동안 배우실 부분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은행 CEO이신데요, 치프 랜딩 오피서신데 저희가 이분을 소개할 때 굉장히 정말 오늘 와주신 게 행운 중에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하필이면은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 뱅킹 랜딩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큰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저희는 그걸 모르고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뭐 이 애틀란타 지역 한인은행에서 그 랜딩 쪽 계신 분들이 죄다 라스베가스로 가셔가지고 정말 수소문 끝에 저희가 제일은행에서 랜딩 쪽 가장 탑이시죠. 치프는 시애틀로 계신 잭변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이고 어떻게 하면 론을 잘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집에서 쉬고 식사도 하시고 TV도 보고 주무실 텐데 오셨는데 좀 뭘 배워 가셔야 될 텐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 페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다 98% 페일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적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페일 안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적었는데 경험입니다. 경험이 페일을 안 하는 거죠. 저희가 논할 때 은행에 팔리시가 있어요. 다 돈도 신청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다 못하잖아요. 다 패키지도 100만, 200만 원짜리를 혼자 어떻게 뭐 20%, 30% 타고나고 있는데 돈이 중요한데 은행의 팔리시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이런 비즈니스는 논 해주지 말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리스트에 보면 릴락턴트 이런 걸 조심해라.
이런 거는 적극 장려하라고 프로히빗 그러니까 프로히빗 같은 거는 주식을 자기 은행 주식을 다 먹고 해주지 말아요. 자기 은행의 이사들 그런 거지 말아요. 프로히빗이고 그 다음에 제일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와서 나 이제 비즈니스나 체력에 있는 하다라고 은행원이 뭐 말할 때 그냥 논하지만 잘 듣는 속으로 크레로 정부가 신규 비즈니스는 하지 말라고 다 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말 마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페일도 그렇게 아까 100명이 start하면 10명이 다 그 1년 내에 다 90명이 망하는데 그 사람들 다 주면은 은행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은행 대출은 예금 같은 대출이라는 거예요. 자본금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자본금은 4천만 원. 그래 예금이 뭐 3억입니까? 예금이 한 2억 9천. 예금 같은 대출은 자본금은 그렇게 많아요. 4천만 원 대출을 얼마나 몇 명이 해요? 아무 예금 가지고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뛰면 예금을 다 못 갚아주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됩니다. FDIC가 와가지고 빨리 손실이 크기 전에 문을 닫고 대출을 회수하고 나온 FDIC 자금은행 정부 돈으로 예금 다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은 굉장히 어렵다. 그 처음에는 신규 대출은 정말 그다가 판을 모으는 가지고 어려운데 그 은행에서 제일 대출을 잘 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잘해주느냐 두 가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담보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출 뛸 때도 집도 있고 뭐 담보이기 때문에 대출 뛸 때는 은행 손실 끼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액션 담보를 주는 사람 보증 튼튼해. 내 형님인데 우리 형님 재산이 1억 있는데 200만 원 정도 형님 재산이 형님 보증서 들어가 형님 와보시다. 형님 재산이 이제 확인해보고 형님 정말 동생 200만 원 대출해줄 때 보증 쓰겠냐? 그럼 대출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렵죠. 형이 미국사 사인 안 해주고 미국 아무도 안 해주는데 대출 보증 사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 등락 개런티가 있는데 등락 개런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험 있는 사람 잘 이렇게 릴레이션시다든가 또는 우리 언더라이터들 뭐 심사한 사람들이 경험을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을 대출해주면은 이런 경험, 이런 과거의 그 커리어 또는 이런 네트워크, 이런 푸다 나리지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신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90% 뛰는 사람, 그럼 살아남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만약에 레코멘드 한다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서 막 진짜 막 비즈니스 플랜 아주 맛있게 보면 아까 그 샘플 나왔다는데 이런 분들 인터넷에 가면 샘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뭐 보면 어떤 손님들은 막 샘플을 보고 또는 CPC 통해서 만들어 와요. 잘 봐야 뭐 자기가 소스 쓰는 거 봤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겠는데 그보다도 그 대출 비즈니스 성공하시려면은 먼저 그 독일적으로 어프렌티스 소위 말하는 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 잘 성공을 잘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시라. 그러니까 특히 그 LA에서 제가 LA에서 오래 있다가 제가 미국에 30년, 한국에 30년 살았는데 그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밑에서 와가지고 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주이신가요? 되게 착한 사람 500, 1000만 원까지 비즈니스인데 애들도 없고 또 애들도 뭐 나가고 뭐 많이 있다가지고 거기서 그 비즈니스를 다 이렇게 싸게 인수한 사람이 많았어요. 20년, 30년 아주 자기 아버지를 모셔가지고 너무 내 아들 못 주겠다. 네가 하도 내 비즈니스 키워주고 고맙겠으니까 네가 그냥 뭐 1000만 원짜리 이상가게 가져가. 그때 은행에 오면 1000만 원을 다 계산 돈 해주잖아. 자기 돈 없어. 그 비즈니스 밸류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다든지 인벤토리 있다든지 뭐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다 해서 사실 그러냐 그런 경험을 잘 보고 그다음에 크레딧도 성실하다. 당신은 자기도 없잖아. 그래 그 사는 게 그렇게 밸류가 나가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즈니스에 성공하신다. 또는 그 군장님 얘기 봐요. 내용은 그냥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아까 그 교수님이 아주 흥분해야 되겠다고 한마디의 친구가 그거 요즘 안 쓴다. 그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비즈니스 그 플랜 줘가지고 했다고요? 망하면 어떡해? 아무도 안 묻고 그래? 그러니까 돈 주겠어요?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경험 쌓는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돈을 잘 받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주유소 같은 예를 들어서 프랙티컬한 게 있습니다.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돈이 없으니까 비즈니스하고 주유소는 비즈니스하고 건물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 건물, 주유소 어떤 건물 보면 그 주유소에 건물주가 따로 있고 비즈니스 따로 있지 뭐 다 같이 있지 어떤 건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비즈니스하고 건물까지 운영하다가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 가지고 운영해라. 나 이제 그리고 네가 렌트를 내라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사람 많다고요. 비즈니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다 관리 못하고 매니저를 썼더니 매니저 일본 떼먹고 매니저 겨울로 가지고 장사가 되는데 똥똥한 이 지분이 있으니까 이게 내 비즈니스 인수해라. 비즈니스만 인수해라. 그럼 렌트를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렌트를 얼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렌트 있잖아요. 뭐 소다도 있을 거고 뭐 비어 와인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그걸 계산해서 좀 사.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와서 은행에 와서 아니 잘 되고 건물을 사야 되겠는데 돈 많이 없는데 세배하는데 건물을 사게 해달라. 그때 아주 제일 은행에서 좋은 말을 그거 했다. 왜냐면 자기가 비즈니스 사가지고 잘해서 왜 건물 사라고?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건물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안 되면 아 이게 괜히 잘못 샀구나. 왜냐면 은행이 돈을 빌린다는 건 다 오블리게이션이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건물을 왜 사겠냐. 렌트비를 내는 대신에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 모기지를 갚으면 건물이 어디 한 10년이나 20년 되면 내 거 되잖아요. 비즈니스 이미 내 거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다운을 산 거는 다운을 쳐주기 때문에 건물 살 때 다운을 안 요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뭐 너무 크면 좀 다운 요구하겠지만 비즈니스 다운 안 했으니까 비즈니스 잘하고 또 이 주인이 장소가 좋으니까 이 비즈니스는 건물은 어떻게 사겠느냐. 뭐 이 어떤 사람이 건물 사가지고 은행에다 망할 일이 있나요? 그걸 건물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비즈니스 원리에서는 그 뭐야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브로커들이 건물 살 때 집 살 때 뭐 로케이션 하잖아요. 비즈니스는 뭐예요? 비즈니스는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플랜 잘 짤 거냐. 아까 보니까 written document잖아요. written document는 나중에 다시 검토할 때 필요했어요. 그런 거지. 말로 나는 친구한테 이런 비즈니스를 뭐 200개를 사서 다운을 마무리하는 걸 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맞춰봐야 돼. 그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거예요. written document. How to operate my business. 어떻게 내가 운영을 비즈니스 운영할까? written document. 그리고 그 비즈니스 플랜은 새로운 사람한테는 뉴 비즈니스 플랜이지만 있는 사람도 은행에 제출할 때 당신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즈니스 플랜 내라.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 카스마 데이니까 비즈니스 플랜 but still brand new business of beginner should present with the bank written 그 documents. 그러면 비즈니스 플랜은 양식이냐 이게 프리폼. 여기 보니까 뭐 이틀 보면은 이렇게 셀프 가져왔는 몇 개 있는데 그 프리폼이에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8개 있지만 그 프리폼입니다. 자기가 쓴 대로 써가지고 뭐 한국은행 같으면은 영어부터 항상 한글로 써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뭐 언더라이터 이렇게 수야서 in English. but 첫째 비즈니스 플랜은 폼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두 번째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플랜 중에 캐시프라는 글씨 같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다 봐주셨나요? 캐시프. 20페이지, 4페이지 캐시프. 여기 제가 40몇 장을 가져올 때가 너무 많고 안 했더니 컴퓨터 안 넣었는데 여기 20분쯤 한개 가져왔어요. 한 분씩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가져가시라고. 제일 중요한 데 20분에 있으니까 20명 갖고 있고 나머지 안 가지고 있는 20명들 가지시고 비즈니스 플랜. 비즈니스 플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 중에 캐시플로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인컴을 낼 건가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무슨 새로운 뭘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걸 뭐 인터넷에 올려서 그건 은행에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보다도 이 비즈니스 플랜이 보시면 다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비즈니스 플랜. everybody has it?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비즈니스 플랜 보시면은
프로코마 프로젝트 캐시프로 애널리시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다 보시라고. 여기 오신 분 그래서 내가 in English in Korean hour next. 여기 보면은 sales net from plants, total revenues, cost of goods sold 다 보시는 분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gross profit 이런 걸만 비즈니스 플랜 모든 시간 90% 여기가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하면은 이 비즈니스를 얼마를 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가 얼마, how much my cost, 그걸 gross profit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익스펜스 이렇게 떼고 나서 넷도 얼마나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놓으면 놀라야 되겠냐는 얘기는 이걸 다 배우니까 그 비즈니스 30장 50장 필요 없고 은행이 이걸 하나 딱 보고 이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당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를 보고 아 이 사람이 프라이에 이 비즈니스 이럴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디테일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쌤 이게 라이브에 우리 직원들이 이 손님이 이제 저기 크리는 슈퍼센을 빅 달라스에 있는 우리 SBN한테 달라스에 있는 빅그 슈퍼센을 클리너예요. 건물이 한 단독 건물인데 4,000 어딘가 단독 건물. 건물이 한 150평이고 권리금이 한 60에서 200만 불짜리 이 크린을 사겠다. 200만 크린을 사는데 은행이 얼마나 돈 빌려주겠느냐. 그때 이게 얼마나 빌릴 수 있다는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CPA에다가 우리를 하고도 정거리하지만 CPA가 만들어 주더라도 we have to look it.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한 달에 이 크린을 열심히 대주하면 얼마를 벌겠다. 하나에 차트 얼마 팔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이 크린은 안전하고 열심히 하는 교육도 시킨다고 먼저 다 이거 다 합치고 먼저 이게 청 가지고 가서 한 달에 하루에 한 시간에 10 나와. 피부가 돈 5달러 생일 하시고 그래서 배우시고 가서 뭘 때리는 건지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찍는 건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가져오면은 어떻게 그 컴퓨터에 넣고 어떻게 보지 한 1년이나 2년 다 하시면은 이제는 이게 종업원이 안 오늘 안 오더래. 아연하는 사람이 안 오더래.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말하시 식당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도 어떤 사람도 다 회라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넥타이 메고 나는 사장이니까 앉아서 돈이랑 계산하고 종을 다 참석하고 어느 사장이 그 주방장이 말이야 잘안하고 뭐 얘기도 보니까 돈도 막 빼든다고 그러니까 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그 화시나요? 그 고해가 심은 데 가면 오이가 문 닫으면요 식당에 오이가 심을 문 닫으면 아마 여기 내가 할 수가 없네. 어떻게 사장이 안 해. 손님 오기 인사하는 것도 메뉴 갖다 주고 또 물 갖다 주는 것도 프랙티컬. 그 다음에 주방에 오더해가지고 음식이 나오는 것도 주방장이 하면 내가 만들고 그 준비가 돼 있을 때 주방장이 안 나오면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학생들 파타임으로 이렇게 써서 주면 음식은 파타임 학생들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안 해도 뭐 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촬영이든지 물건을 날리지 베이스 하잖아요. 이 물건을 이런 데가 뭐 컴퓨터 칩을 만드는 거또 하나 특수한 칩을 만드는 게 있다. 하다가 파는 무역을 하시지만 무역도 성공하려면 아시죠. 이 칩을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 누가 만드는 거 있는 건가? 누가 사는 건가? 그게 낫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되게 파는 거다. 그래야 그랬어. 그래야 더 진행하는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한번 샘플을 보시면 은행이 이걸 가지고 심사해요. 이걸 어떤 건 손님한테 우리 직원들이 제가 공부했던 그런 이 사시려고 그러는데 한 달에 얼마나 파냐? 한 달에 한 6만 불. 여기 보면 큰일인데 6만 2천 불 판다. 한 달에 그 1년이면 70 얼마 팔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70만 불 판다면은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권리금. 세탁소는 권리금이잖아요. 건물 따로 사야 되니까. 한 달에 6만 불 팔면은 캘펜 이거 비슷해요. 1년이면 72만 불 팔잖아요. 권리금이 72만 불. 권리금 그걸 빼요. 또는 한 달 매상이 뭐 10배에서 15배. 그런 걸 권리금만 사는 만약에 내가 건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운영했는데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그 다음도 손님도 안 오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은 권리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건물도 세탁소가 잘 될 때 그 건물 배를 받는 거지 세탁소가 잘 안 되면 건물이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뭐
그로스를 차린다, 못 차린다고 누가 뭐 위치가 나쁘다 안 차리면 그거 보면 150만 불짜리가 50만, 60만 원 비즈니스, brand new business, or you wanna buy somebody's business, you have to know the business. Know the business, you have to have experience. 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양식이 없다. 비즈니스 플랜 내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기 쭉 보면 이제 그 비용 같은 걸 보십시오. 비용 같은 거 보면요. 오피스 셀러리, 주인들이 가지고 오피스 셀러리, 셀러리즈 웨이지, 종업원들이 되는 셀러리 웨이지가 있고, 리펜딩 기 같은 거 해야 되고, 인트레스트 은행인자 얼마 주는지, 그 다음에 이걸 다 계산해 비용이 얼마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6만 불을 팔았다. 그럼 비용은 얼마 생겨요? 비용 계산할 때 6만 불 팔았는데 비용이 7만 불 사면 사서 뭐 하죠? 그렇죠? 비용이 얼마든지 쭉 법이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가지고 이런 걸 내 손으로 하면 우리말로 써가지고 다 비용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랙티컬로 그렇지 않고 종업원이 좀 많지 않아. 자꾸 어떻게 하나? 여기 종업원이 몇 개 돼?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 보면 텍스를 텍스 왜 종업원들 인컴 텍스는 텍스, 그다음에 프로핏 텍스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라이선스, 퍼밋 익스펜스, 리걸 앤 프로페셔널 익스펜스, 애드버타이징, 필 컬렉션 코스트, 쭉 나오는 인슈런스, 오토모빌, 자동차 같은 익스펜스 쳐졌을 뱅크 차지스, 제너토리얼, 오피스 익스펜스. 모든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지금 이 케이스는 5만 1,000불, 상당히 6만 불을 파는데 5만 불만. 그렇게 넷도 남는 게 얼마 남냐면은 2,000불 남았어요. 2,000불. 그럼 2,000불은 보통 내가 200만 불 은행에서 20% 다운한다고 그러면 200만 20% 40만 원 다운하면 2,000불 나면 되겠느냐? 가서 자기 은행에 여기 어떤지 가서 이건 세비로 갖다 다른 데 가서 한 시간 10불.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 셀러리를 포함한 거예요. 여기 셀러리 다시 셀러리 4가지 가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셀러리가 한 7,000불 가져가니까 10,000불 남는 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00불 남는데 내가 사면은 이런 익스펜스 줄 수 있겠구나. 그때 여러분들 이건 얼마에 사면 좋겠다. 내가 이걸 사면은 이런 비용은 내가 보니까 이걸 살 때 보니까 주인은 안 나타나고 여기도 보니까 매니저 비용을 주는구나. 이건 내가 직접 하는 비용 내가 벌겠다. 그때 소위 말하는 임프로브 할 수 있는 캐시플로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룸이 생기려면 뭐야? 이걸 알아야 되는 비즈니스. 그래서 베이식이 내가 어떤 비즈니스에 있다.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이론이나 책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다 하고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역도 오늘 무역 회사를 차이다 보면 사다가 하는 거잖아요. 사다 때그 프로덕트 누가 만드는 건지. 그다음에 이건 시즌을 또 이건 오래 둘 수 있는 건지. 와인을 사서 하는 비즈니스하고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할 때 와인을 내가 칠리 와인 좋다고 이거 프랑스에서 와인을 사다가 한국에 팔았다. 아시죠? 그 와인은 오래 해도 상하지 않고 오래도 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인벤토리를 상하지 않겠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고기를 사다가 잘못해서 안 팔려가는데 자꾸 고기는 오래되면 상할 수 있는 생선을. 그러니까 그 말하는데 이 고기는 오래되면 안 되겠구나. 아니 사야겠다. 와인은 비쌀 때 돈 있으면 사다가 내 창고에 두었다가 수출할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값은 찾아보지 않겠구나. 와인값이 떨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 요즘 경기 나쁘니까 메르카파 타모리 프라이가 떨어지지 않지만 와인은 그러지 않아요. 와인값 사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페르시문과 상한 음식들은 바로 사서 바로 트랜스퍼 하잖아요. 난 트랜스퍼는 또 환적한 해가지고 바로 쇼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지. 물건 그 비즈니스 할 때 사장이 잘한다는데 얼마나 주고 내가 사.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그 원산지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 이 사람들은 경쟁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나. 요즘에 세계에는 오버 캐퍼시티 물건 많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많은데 소비가 어디가 있느냐 찾아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지가 있다고 그러면 셀러한테 경기하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많이 사는데 너는 얼마에 팔래? 너는 얼마에 싸게 살 수 있는. 만약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리테일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여러분 100% 알고 나서 비즈니스 이걸 모르면은
배우고 싶어서 또는 한국도 배워가지고 이거 무슨 비용이 그럼 이 비즈니스를 사면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더니 이걸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얼마 비용 줄여가지고 내가 사는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되겠다. 할 때는 비타하고 캐시를 세이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캐시포 프로젝트 캐시포니까 이거는 얼마 쓰면 얼마를 서비스 얼마 남는가. 여러분 비즈니스는 남지 않으면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캐시플레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은 내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얼마 어떻게 레베뉴 수익이 얼마지 앞에서 얼마 비용되고 얼마 남는다. 이게 내게 맞는 건가 맞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누구 말 듣고 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물릴 수가 없잖아요. 판단하면 다시 잘못 샀다고 안 되잖아요. 종종 잘못 샀다고 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속였다. 그래서 두 딜리전스가 1개월 동안 다 바라던데 콧대 가면 확률 7대 3을 쳐요. 팔고 사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에듀지어 프라는 무슨 소리야. 그 때문에 나 팔고 나서 어리석다고 봐야지. 어리석다한테 가서 뭐 변호사 가지고 수해가지고 오히려 수비용만 더 들어가는 그리고 수하는 사이 비즈니스 잘 못하잖아요. 비즈니스 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 된다. 비즈니스는 주체 경험에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충분히 내가 이 비즈니스를 다 습득해서 내가 신규 비즈니스 풀할 때는 요걸 한번 만들어 놔서 이걸 만들지 모르면 I'm not recommend you study. You have to know prove it. It's not difficult. Look at the dictionary or the CPU term how to understand this cash flows. It's very the business plan, written documents how to the business, and most important documents out of that business plan is cash flow projection. Okay, how I manage the business to generate income, and how when I pay expenses, how much I save, so net income, how much I get from the business. That's very important. So, and other maybe minor documents, something like when you do business plan, maybe you can just like description of my business. Maybe you can write down my business is to learn a convenience store, to learn a dry cleaning. That's a description. Target market. What's your target? Some document. Target market. I'm targeting my grocery store around 1 mile radius with the Hispanic majority residents. Those are the. then 여러분이 타깃 쓰면서 그런 거 쓰면서 타깃 Hispanic. 종업원은 then I have to hire a Hispanic employee. You have to use your money. Instead you wanna use a white color. So maybe Hispanic, working Hispanic lady will help you a bit. So target market, some person will need maybe action, and also your work experience. We are looking at your work experience. So experienc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80. I worked at, I bought what they say, 100,000 grocery store for, and managed for 10 years. This actually can you get right down. And second, I sold the business with that not much. Then I went into a cleaner business because so sick and tired of selling the grocery to the Hispanic people. So I went into a good place, good workhead to the cleaner business. Right now, very important for yourself. Oh, I did this. Also back, look at your resume, career resume. Oh, this applicant, this borrower, work has that experience, Now he sold again. Now he wants to buy a again grocery store. Then you got the credit. Oh, you know how to do the grocery store. So we're going to keep. Oh, probably we have a good qualified borrower. We have experience. The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So we have career, business experience, work experience is also a 1 or 2 paragraphs, 3 paragraphs important. And your background information when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what kind of college education, what kind of formal education you have.
some people said when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your ability to your thoughts in English is one of the very positive factors to advance in the society. So maybe a college education or the education in the university will help you. Those are minor things you can add in your business plan, but there's only set forms you have to fill out. Only we look at the cash flows and some other experience. That's business plan we look at. Come to the bank and this is my business plan. This is my experience. I want to have a new business. Whether it's a cleaners, trading company, manufacturing, whatever. So business plan is not that complicated, not simple, but you have to know this one. To know this, you have to have experience. Really, you have to feel. Any question about the business plan? It's not a very rocket science. Business, experience. So I'm going to spend about 10-20 minutes asking a question, and an answer. 그 심사를 보실 때 그 메트로 탤런트 쪽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좀 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업종 분포가 좀 어떻게 되나요? 저기 제 은행은 노아은행이 저 노아은행 아니고 프로스 컨트롤 뱅크인데 우리의 그 대출은 80% is non-Korean. 80% 일반 not out of 100 we have 80% non-Korean, only 20% Korean. The area we cover entire United States. We make a lot of loans in Texas and Florid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Louisiana, Alabama. We cover everywhere. I directly, personally go and check the business. I interview those borrowers or the potential applicants. So I talk about first. We introduce each other and ask for your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what kind of business experience we have? Why you want to buy this business? Do you know about this business? Ask. If we interview a new borrower, if a borrower were to refinance their business, he's doing the business in Naya. How long have we been in this business? What is the profitable good job? Why want to refinance your loans to with us? So what are some of the common trends when the applicants are filing for loan? And by mean trends, I mean two things. The first is industry trends, such as what kind of industry does the applicants apply for the loan for, and the second is the kind of experience that you mentioned. Like what's a variation of the experience of an applicant in terms of writing the loan? Yeah, that's a good question. Trend in business, we don't discriminate because liquor, making people drunk, so we don't make a loan to liquor store. No, we just make all kind of business. I mean, Illegal. So there is no restriction, all kind of business. And any business legally allowed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that's our scope to make a loan. So there's no way you can kind of categorize it? Categorize the So industry? mostly popular one is like a gas station make loans, laundry and cleaners, and the package stores, and also car washes. You name it, I mean, just facing industry. So most of the applicants that write a loan to your company are mostly consumer-facing industry, right? yes, mostly owned by. Yeah, also we give them a line of credit to the trading school, trading business. Those trading business need a line of credit, right? They want to buy some merchandise and sell it. There's time gap to collect the money and purchase the merchandise again, so provide line of credit. And the average length of experience? I prefer at least 3 to 5 years. 3 to 5 years. The more, the better. 10 years experience and 20 years experience. The failure rate is very, very low. In 2008,
financial crisis, the Koreans lost their business because they heavily invest in real estate. They want to buy it. 3 million, 4 million shopping centers, tenants. In 2008, tenants says, oh, we just so poor. They just abandoned the property, abandoned their business, they left. So shopping centers empty. So we focus the property, which is very low price. It's a bad sign. So, however, there is trend. When you look at the favorite shopping center we found, there's some tenants still left and they're doing business okay. Then we ask, how is the business? I'm business okay. 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business, in this space? 10 years. Oh, experience. They know the customer. Where's the customer? Oh, my customer is there. They know the customer's name. So, still the shopping center, the owner failed, but tenants still in there doing business because they know the business, they have experience. So 3 to 5 years or more. Why is better for us? So experience, still experience. Speak loud. Mr. Eric Bonaparte, not related to the famous Napoleon Bonaparte, but Bonaparte nonetheless. He's the go-to person when it comes to Georgians who are trying to start small business. So he's a vice chair, regional vice chair for UGA's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And he's going to be introducing to us some of the resources that small business owners or individuals who want to start a business can utilize. It can be educational opportunities, it can be lending or whatnot, many different types of opportunities. He's going to be introducing to us some of these really precious opportunities that we can utilize when we think about furthering or starting a business. And let's have a warm welcome for Mr. Bonaparte. Thank you, and thank you for your organization for inviting me to speak to you tonight. It's been a long day. I'm with the University of Georgia. I've been there for 25 years. There's a PowerPoint that goes with my presentation, and a lot of it is going to feature this brochure coming out to you. There's some other brochures, but this is the main one. We're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of Georgia. The office that works in Gwinnett County is right here in this building. I want to say that, before I begin, that your other two speakers talked about the business plan. And it's very, very important what they said. I don't speak Korean, but I understood some of the words that they were saying, and it was very important when we see small business owners that you really listen to what they're saying, even if you've been in business for a while. The business plan is very crucial, and that's one of the biggest things that we help business owners develop. We don't do it for the business owner, but we help them step, as an education institution, step by step with the demographics and the marketing and things of that nature. So please call on us if you need it. I won't take 30 minutes because it's been a long night for you already. But I will cover everything that you would need to know to use this service that is the best deal you can find. It's at no cost. Okay? At no cost. It's the only place that you can get a professional consultant that has business experience, has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would meet with you for as long as you want in a confidential setting. And we are all over the state, and we're in Georgia. If you're thinking about importing and exporting, we have professionals. There's a sheet that's coming out to you, that one right here, Navarro, that will show you some of our export professionals. If you want to export or import, these guys are there to help. So I'll give you a little bit about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Our headquarters and offices in this building in Athens. It started in 1977. It's a national program, but it started in Georgia,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What we do is we provide training and consulting and research assistance to Georgia small businesses.
That's what we do. We're all over the state, all these dots here where we're located. Most of the offices are University of Georgia offices, but we contract with other universities to provide the service as well. But as I said, the office is right here in this building. We have seen and served over 3,500 small business owners last year. We had over 21,000 consultant sessions. We have over 300 training programs with a lot of attendees. A lot of people come to the programs. Most of our topics involve business planning and management of your business, getting money for your business, accounting and finance, how to market your business. The big program we have going now is social media marketing. So even if you have a grocery store or boutique or dry cleaners or a consulting company or technology company or an import-export company, we're training people on how to use social media to also market that company. Back in years ago when I started this with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25 years ago, it was just traditional marketing. Now social media is big, and small business owners have to know how to use social media to market their business. So we have a social media boot camp all day long talking about Google and Facebook and everything you can think of related to how to promote your business online.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when we were doing the program in one part of Georgia is that somebody came who owned a restaurant and was having trouble with the reviews that are on various websites for his restaurant. But he learned how to push down some of those bad reviews and push up some of the good reviews. And so it's a technique that a lot of people use. But exported procurement is government contracted. So if you do something and governments buy everything. University of Georgia buys pens and clothes and t-shirts and belts. They buy everything, just like a lot of entities in Georgia. So one of the things you might want to learn about is how to get a government contract. Very lucrative, millions of dollars involved. We do that as well. We have two big training programs called Start Smart and Grow Smart. Start Smart is for people who have just started their business. The very basics is 5 sessions, half a day for 5 straight weeks. Grow Smart is 5 sessions, but it's all day. And you meet with people who are in business. No competitive businesses in there, but it's only a group of 15 to 20 business owners. And they learn to do everything from marketing to finding finances. All that is involved with these 2 programs. We also have an initiative where we train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tarting a medical or vet or pharmacy practice, because these are all schools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so we have students who want to start those businesses just out of school. We have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that targets African Americans, Hispanic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with specific programs and training programs and opportunities. And that's what that group does. And again, the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s who teach people how to export and impor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nd we also have a group of people that target farmers in Georgia, helping them learn how to be more profitable with their poultry and with their fruits and vegetables that they farm. We can't do anything without having results. We're not an organization where that's how we get funded. So we've helped businesses in the last 5 years grow $8.9 billion in sales, create new jobs, 11,785 new jobs, and almost 1,500 new businesses started. When a business starts, it doesn't mean that they have a business license. They have to be making money. So these statistics we report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s how we get funded. This is just more impact information. I wouldn't bore you with all this stuff. These are some of the corporations that invest in our training programs. When I say they invest, we might have a training program, for example, the all-day social media boot camp. It costs $49. And the reason why it costs so low is because some of these corporations have invested in the program to lower the price.
and it's a great program. It's sold out everywhere we do it. But these are some of the corporations we work with. This is a client. These are farmers in South Georgia that we work with, but we work with technology companies, we work with small businesses, and we work with multi-million-dollar operations. I have some clients, I started as a consultant in Metro Atlanta. I have some businesses that are now in Duluth, in Norcross, in Snellville, that started small and they're now in 10-story buildings. So we help to grow small businesses, and we like to see that happen. I don't know if you recognize some of these people. That's Paula Dean, very well known. She was a client of ours. This guy is Ted Donati, Savannah Bee Company. I don't know if you know Alpha on the Shelf. They're all clients of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And so what we do is we try to leverage resources to help you. This brochure tells you all the different things, the offices and the phone numbers, including this office here. This office is the Lawrenceville office, or the Gwinnett office it'll be called. And to get help, all you have to do is call this number, say I'm in business, or I want to start a business, and I want to see someone, or I want to go to a class. When you see someone for your business, the doors are closed, it's confidential. Okay, it's not an open, if we couldn't close the door, we couldn't meet with you.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somebody else finding out about what you're trying to do. It's very confidential. Okay, we have to do that. And inside tells you some of the things that I talked about today. So use it. It's free. It doesn't cost you anything, one-on-one. Some of our classes, there is a little bit of a cost, but most of it is free. And I will tell you about your speakers today on the business plan. The business plan is critical if you're going after financing, but it's more critical if you're trying to figure out where you're going to go. You started today, but sometimes there's some things that you want to plan to do. And I have lots of clients and lots of business owners who work with me that never did a business plan. And what happens is that every day things are coming up, but they don't know how to deal with it. When you have a business plan, you're kind of walking through some of the questions that you might face. If you have competition, if you have new demographics. One of your speakers talked about the Hispanic market. Well, you know, those are potential customers. Your business plan will kind of get you used to looking at how your demographics are going to change. And part of the strategy to run your business to see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that demographic changes. Are you going to sell the same thing? Are you going to have only certain type of workers? Are you going to have Hispanic workers too? I understood that part from the presentation. And that was very, very good advice. So we're here to help you. There's 60 of us around the state in those offices that I showed you. There are 4 in this office here. They can come out to your business if you want to. If you say that Dr. Eric sent you, then you might get some quicker attention. Okay? And so they'll come out to your business and they'll take a look and they will help you as much as they can. Any questions? So anyone can reach you? Anyone? As long as the business operates in the state of Georgia, anyone can just reach you? Anybody could use our service, yes. Okay. Anybody's entitled to our service. And if you go on our website, just like one of the people told me today, they went on the website and saw my bio, where I got my doctorate from, where I got my undergraduate degrees, one of my specialties. You know, I help to run the operation now, but I used to be a consultant. I used to specialize in finance and accounting. And so you can go on our website and you can read the bios of all the people that we have working for us, including the ones that work in this office. And you can look to see whose background matches what you're looking for. You know, those people who are from international trade people, you know, their pictures and bios are on here and it tells you exactly what their training is, what their experience is. So you can pick the one that you think will most help you. Okay? But yes, you can just call that number. I'm in business, I need an appointment, or I'd like to know about your classes. If you look at the website, it has everything on there.
And I think that will help a lot. Other questions? Could you remind me how often those starting the seminars for people who are starting business? How often those run out of this building? They run every month. Sometimes they might get a little break in between the holiday period. But typically it's every month, and it's different kinds of starting a business. So one might have starting a business legal. The other might have starting a business financing. The other one might say starting a business marketing. What do you need to do to market your business? So it may not be everything at once, but it'll be a lot of different things altogether. We have a lot of success stories, a lot of people that's used this from all over, from all backgrounds. And what we try to do is make sure that we can be your secret weapon. We can help you. And all you have to do is try us out. 95% of the people that try us are extremely satisfied with the service. And like I said, it's confidential. If you've paid taxes, you've paid for us. That's how we get funded. So think about it as, yes, at no cost up front, but this is something you've already paid for. And so you might as well use it. And again, it's University of Georgia. Other questions? Okay, it's been a pleasure. Thank you for inviting us.